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턱이나 계단, 동선이 긴 곳은 이동약자들에게 장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에서 이런 장벽을 없애는 베리어 프리, 열린 관광을 지향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는데요. 원주의 주요 관광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 케이블카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행됩니다. 출렁다리에서 시작된 간현 관광지의 관광단지화 전략에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특히 케이블카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나 고령자, 유아차 이용자 등 이동약자도 동등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도착하면 곧장 출렁다리 앞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유아차를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는 적당한 경사로로 돼 있어 충분히 오갈 수 있고 경사로가 없던 곳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출렁다리를 건너는 대신 우회로로 건너편 하늘정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유아차를 몰고 가보면 쉴 새 없이 계단이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휠체어 이용자는 계단을 넘을 수 없고 유아차 이용자도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올 만큼의 값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아직 조성 중인 바람길 숲입니다. 지난 몇 년간 폐설로를 활용해 만든 산책로인데 중앙시장부터 봉산동으로 넘어가는 주요 코스는 이동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잘 조성돼 있습니다. 다만 초입에 해당하는 우산동 일대는 군데군데 찾길을 건너면서 턱을 만나거나 야자 매트 위로 지나야 하는 점이 장벽입니다. 강원가명은 평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입하기가 수월하지만 저렇게 문턱이 있는 곳에 경사로가 없고 휠체어가 올 수 있는 곳에서는 바퀴가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원주의 대표적인 유적이면서 시내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지만 휠체어 이용자는 일부분만 자유롭게 다닐 뿐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하늘정원까지 이르는 구간에 단차가 많아서 무장애로 만들기가 어렵다며 거동이 가능한 고령층도 관광을 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관광지들의 소관부서가 모두 달라 일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자체의 의지 문제에 가까운 무장애 관광지 조성이 아직까지는 원주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고급 호텔이 없어 고민하던 끝에 춘천시는 지난해 방치된 두산연수원 건물을 콘도와 호텔로 바꿔 짓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설 경기 악화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어려워서인데 위도에 추진되는 1조 원대 리조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수려한 호수경관이 무색하게 거대한 구조물이 뼈대만 남긴 채 방치돼 있습니다. 두산이 짓다가 만 연수원 건물입니다. 공사 중단 8년 만인 지난해 춘천시는 연수원 건물을 500실 규모의 호텔과 콘도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었는데 건설 경기가 어려워 논의가 중단된 겁니다. 제조업 기반의 회사인데 호텔을 운영을 잘하는 투자자를 해야죠. 진행을 해봐야죠. 뭐 안 된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춘천의 다른 1조 원대 대규모 호텔 리조트 조성 사업도 진척이 더딥니다. 이곳 위도에서도 대규모 리조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착공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60% 이상을 금융권에서 빌리기로 했지만 PF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을 찾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인허가 절차에 이어 사업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 PF 대출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춘천시는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무리 받았다고 해도 이게 그냥 무작정 놔둘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 행정 쪽은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놓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은 많이 서포트를 하고 있고. 건설 경기 악재가 겹치면서 고질적인 호텔 문제가 언제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춘천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여는 시민단체 후원금을 보낸 개인들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에 사는 한 후원자도 유튜브를 보고 2년 전 단 10,000원을 보냈는데 어김없이 계좌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정선에 사는 50대 가장 김시래 씨는 최근 정선 농협에서 통보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아 다음 날 김 씨 인적 사항을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황당한 김 씨가 이유를 따져 묻자 촛불행동 계좌에 후원금을 보낸 게 문제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2년 가까이 지난 2023년 5월의 일인데 김 씨는 통장을 뒤져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예전에 촛불행동 관련해서 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입금하신 게 있으셨잖아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희한테 인적사항을 요구를 해가지고. 촛불행동은 2022년부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적으로 열고 있는 단체입니다. 김 씨는 촛불행동 회원은 아니지만 몇 번 집회에 동참하고 10,000원 소액 후원을 한 게 무슨 수사 대상이 되냐고 되물었습니다. 달랑 10,000원 한 거 가지고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씩 몇 억씩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걸 저한테. 아니면 이걸로 압수수색해서 별건 수사해가지고 또 탈탈 털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에 반대한다고 해서 표적 수사 대상이 된 것이라는 의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촛불행동 외에 대통령에 찬성하는 보수 집회나 최근 극우 유튜브 채널 등의 후원 계좌는 왜 문제가 안 되냐는 겁니다. 앞서 경찰은 촛불행동이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1,000만 원 이상 후원금을 받으면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며 압수수색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강훈 집회도 조사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유튜버들 다 조사해가지고 똑같이 공평하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여기만 콕 집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촛불행동은 최근 개인정보 사실 통지를 받은 후원자들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계좌조사 등 권한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사 행태를 규탄하며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촛불행동은 개인 후원자들에게는 법적 피해가 전혀 없고 부당한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개인 후원자들이 추가되면서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가 12개 사업 34조 규모의 올해 도로 건설 계획을 본격 추진합니다. 김진태 지사가 어제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담당자들을 만나 각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포천 철원 고속도로와 속초 고성 고속도로 사업의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과 제2경춘국도 연내공사 착수, 그리고 국도, 국지도,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강원 현안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민원인을 상대로 성비위와 금품수수 등의 비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아 양양군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으로 검찰에 또 다시 넘겨졌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김진아 양양군수와 최태섭 전 부군수, 관련 부서 공무원 3명 등 모두 5명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플라이 강원에 20억 원의 운항 장려금을 지원해 양양군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20억 원을 지원한 뒤 곧바로 플라이 강원은 경영난으로 기업 회색을 신청했습니다. 원주 한지 테마파크가 새롭게 단장한 이후 첫 번째 기획 전시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닭종이 인형전으로 꾸며지는 이번 기획 전시는 닭종이 인형 기능 전승자 최옥자 작가 등 29명의 종이마당 작가들이 참여해 43점의 닭종이 인형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늘부터 4월 27일까지 80일간 열립니다. 원주 한지 테마파크는 2023년 말 리모델링에 들어가 지난해 8월 공사를 마쳤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 2022년 6일 지방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통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 창원지검이 최근 확보한 김 지사와 명 씨 간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정치적 상황과 국민의힘 공천 관련 사항을 공유하며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진태 도지사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선에서 배제됐다가 명태균 씨의 도움으로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을 받아 다시 경선 기회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지사 측은 따로 낼 입장은 없다, 공천 관련도 아니다고 밝혀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46억 원을 횡령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직 팀장 47살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 사이 공단 전상망을 조작해 18차례에 걸쳐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후에는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월 마니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거액을 횡령해 죄질과 수법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0대 이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원주 지역 채석장에 대해 2차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사고 현장 인근 CCTV를 통해 작업 당시 컨베이어 벨트가 운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도 공장 관계자 등에 대해 과실치사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자율시간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별로 지역과 연계하거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섭니다. 특히 학교 자율시간 선도 교원을 양성해 도내 각 지역의 지원가로 보내 처음 도입되는 학교 자율시간이 혼란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성군이 생성형 AI 챗 GPT 기술을 도입해 행정혁신 기반 마련을 추진합니다. 정성군은 이달부터 생성형 AI 챗 GPT 팀플랜을 연간 구독 형태로 32개 부서에 지원해 각 부서별 업무 효율을 높이고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에도 도움이 된다며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서별 맞춤 교육으로 기초부터 고급 활용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챗 GPT 기술을 민원 응대,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등 업무 전반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